이 조잡스러운 교재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은 너네 시험 범위로 추정이 되는 부분의 범위를 잘라서 교과서를 넣은 건데 이 교과서는 이제 선생님용 교과서야. 교사용 교과서라고 하지. 주석 교과서라고도 하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너네들의 그 학교 수업을 준비할 때 이 교과서를 보고 준비를 해요. 그래서 그냥 정말 단순히 밑줄 쳐가지고 이게 무슨 뜻, 분석, 개념 이런 것도 있는데 잘 보면은 여기저기에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해야 되는지가 적혀 있어. 뭐 창섭의 심리를 상상하며 소설을 읽게 해라. 아니면은 뭐 애들한테 이런 식으로 활동을 시켜라. 아니면은 애들한테 이런 영상을 보여주는 건 어때? 하면서 막 가이드가 있어. 학교 선생님들은 이걸 꼼꼼하게 공부를 하고 너네 수업을 들어가는 거니까 당연히 시험 문제를 낼 때도 교과서를 보고 시험 문제를 내겠지. 본인이 수업을 하신 부분이랑. 그치? 그래서 이 교재는 너네들이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꼼꼼하게 보는 게 중요해. 내가 수업 시간에 이걸 꼼꼼하게 다 읽어주지는 못하겠지. 근데 이제 이거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시험 볼 때까지 알겠지? 그리고 하나 더 준 교재 있죠? 하나 더 준 체크 교재. 이렇게 돼 있는 교재는 이제 뭐냐면은 막 이게 학습지 같은 것도 있고 문제집 같은 것도 있잖아. 화질 깨 어? 아 그래 내가 체크 안 줬어? 본 교재 안 줬어? 너였구나. 왜 남나 했어. 이게 보면은 안에 이제 1, 2, 3, 4 학습지가 깔끔하게 돼 있는 게 있고 약간 지저분하게 스캔본 같은 게 들어있는 게 있어. 이 깨끗하게 돼 있는 거는 이제 너네 출판사가 동아잖아. 그치? 그 동아 출판사에 선생님들이 받아보는 자료가 있어. 이런 거를 보통 학교 선생님이 학습지로 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 너네 그냥 간단하게 쪽지 시험을 보거나. 그거를 이제 내가 그대로 여기 교재에 담은 거야. 그래서 나도 수업 시간에 요 소단원 평가 일부를 같이 풀 거고, 주간 테스트로도 일부를 줄 거고, 그리고 내가 항상 앞에다가 소단원 평가 전에 항상 제재 정리라고 해서 이게 되게 귀여운 네모칸 있는 거 요거를 이제 단원마다 끼워놨어요. 요거는 그냥 그대로 뚫어서 다음 주에 드릴 거예요. 요거랑 문법이랑 같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저분한 이 스캔본 문제집. 요거는 이제 버블티라는 시중 문제집이에요. 시중 문제집 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숙제로도 조금 쓰고 그래서 숙제도 이거 비슷한 게 좀 있을 거야. 수업 시간에도 같이 좀 풀어보고 하려고 나름의 이제 짜깁기로 보조 교재를 만들어 둔 거예요. 그래서 요대로 나가면 될 것 같고요. 중간중간 뭐 시험 범위가 확정이 나거나 뭔가의 안내를 받은 게 있었다. 당연히 연락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진도를 바로 나가볼게요. 우리 본 교재로 몇 쪽이냐? 12쪽. 12쪽 한번 빼볼게요. 자, 12쪽 가기 전에 잠깐 11쪽 한번 가보시면은요. 문학소통이라는 거는 문학작품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소통이 문학소통이래요. 이 문학이라는 거는 작품을 둘러싼 여러 가지 맥락이 다층적으로 작용을 하고 문학소통은 작품의 아름다움, 가치를 평가하는 이야기가 더해질 때 더욱 좋대요. 그래서 문학소통에 참여할 때는 작품을 쓰거나 비평하는 활동을 시도하는 등 주체적인 그런 태도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이제 수행평가로 다른 학교는 뭐 창작시 만들기 뭐 그런 것도 한다고 하더라고. 이 목표에 따른 활동이죠. 그 다음에 문학작품의 맥락이란 문학작품을 둘러싼 여러 가지 요소, 작가, 독자, 사회문화, 문학사적 맥락 등이 있대요. 다양한 맥락을 고려하여 문학작품을 감상하면 작품의 의미를 더욱 풍부하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문제 푸시다 보면은 네? 왜 애한테 교재를 안 주고 막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지? 그럼 안 되겠죠. 자영아, 요거는 떼야 돼. 새 거야. 보기 박스를 보시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윤동주의 시야. 근데 보기에다가는 막 윤동주에 대한 이야기를 넣어놔.
그 다음에 이제 보기를 통해서 이제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봐라. 막 그렇게 문제가 나올 때가 있잖아. 그치? 그게 이제 이거를 따진 거야. 이 시를 어떤 작품을 작가 맥락으로 봤을 때, 그리고 독자 맥락이 뭐냐면은 시를 읽고 나서 내 삶을 돌아보는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생태주의적인 시를 봤어. 문명의 이기를 비판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그런 시를 봤어. 근데 이 시를 읽고 나서 철수라는 독자는 내가 그동안 자연에 가한 어떤 안 좋은 것들을 되새기는 기회가 됐어. 막 이런 걸 깨달을 거 아니야. 그걸 깨닫는 게 여기에서 문학 작품을 읽은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사회 문화적 맥락은 뭐야? 말 그대로 이 시가 만들어질 때 둘러싸고 있는 그 시대적인 어떤 분위기나 배경이나 그런 게 들어가겠지. 문학사적 맥락은 뭐야? 이거는 뭐 말 그대로 문학사적, 역사적인 그런 맥락인 거야. 이거는 이제 직접 문제를 풀어봐야지 눈에 보이는데, 아무튼 뭐 요렇게 문학 작품을 좀 다양하게 볼 수 있다. 네, 목표인가 봐요? 넘어갈게요. 네, 숲으로 가봅시다. 이거 학교에서 했어요? 네, 학교에서 했어요. 학교에서 어떻게 했어요? 학교에서 어떻게 배웠어? 필기해줬어요? 우리가 시를 볼 때는 뭘 따져야 되죠? 시를 보면은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그 시에서 하고자 하는 말을 찾는 게 일단 우리의 최종 목표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 한참 이거 배울 때 어떻게 했어? 화자를 찾아봐라 얘들아. 화자가 지금 뭘 하고 있냐. 그래서 화자가 어쩌라는 거 같냐. 자꾸 그랬잖아. 그치? 그 이유가 결국에는 이 시를 읽고 우리가 주제를 알아야 되니까, 그게 우리 보여야 되는 거니까 자꾸 그걸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주제라는 걸 찾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화자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화자가 뭘 하고 있는지, 화자가 처한 상황은 뭔지, 이런 거를 찾는 거. 화자의 뭐 반응은 어떤지, 태도는 어떤지, 그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한 거죠. 한번 읽어볼게요. 숲, 정의성. 숲에 가보니까요, 나무들이 제가끔 서 있었대요. 한번 머리로 그려보는 거죠. 숲에 갔는데 나무들이 이렇게 제각각 서 있는 모습. 근데 그렇게 제가끔 서 있어도, 여기서 이제 제가끔이라는 거는 제각각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각각 서 있어도 나무들은 숲이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각각 서 있어도 나무들은 숲이었다. 도대체 숲이었다가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숲이면 숲이고 숲이 아니면 숲이 아닌 거지. 나무가 제각각 서 있는데 숲이다. 이런 표현을 했다? 잠깐 보류를 합시다. 그러고 나서 광화문 지하도, 이제 갑자기 딴 얘기를 합니다. 광화문 지하도를 지나면서 숱한 사람들이 만나요. 하지만 왜 그들은 숲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들은 숲이 아닌가?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얘기하는 숲이라는 소재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럼 우리 조금 상식적으로 접근한다면은 숲이라는 거는 뭐 울창하게 나무들이 막 있고, 나무도 있고, 뭐 풀도 있고, 동물도 있고, 예쁜 오솔길 같은 것도 있고, 벌레도 있고, 뭐 거미줄 같은 것도 막 이렇게 있고, 뭐 그런 게 숲이잖아요. 그쵸? 어때요? 그런 숲의 모습? 되게 이것저것 막 엉켜있지만 이렇게 봤을 때 되게 조화롭고 예쁘잖아요. 숲이라는 거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숲이라는 거는 뭔가 조화로운 거, 뭔가 화합을 이룬 거, 뭔가 이제 잘 협동이 되는 거, 뭔가 이제 무리를 이룬 거, 뭔가 공동체인 거라고 이해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기 적혀 있기는 해요. 공동체, 공동체, 공동체. 공동체라는 말이 적혀 있죠. 그러면은 이 작품에서 화자는 공동체를 이루는 거를 숲을 이룬다고 표현을 한 것 뿐이네요. 그래서 광화문 지하도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만나지만 오히려 제각각 서 있는 나무들과는 다르게 숲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 숲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그들은 숲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질문을 하는 거죠. 그쵸? 이렇게 질문을 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는 숲이 였으면 좋겠는데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이 메마른 땅을 외롭게 지나치면서 낯선 그대랑 만날 때 그대랑 나는 왜 숲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이제 대충 내용은 파악이 돼요. 나무들은 이제 따로따로 서 있어도 숲... 또 시작이네? 도대체 뭘 노는 거지? 혹시 이렇게 해도 보이나요? 새까매도 보이나요? 어때요? 보여요? 안 보여요?
진짜 안 보여요? 그냥 좀 보인다고 하지. 숲을 이루지 못한 판서들입니다. 어떻게 잘 봐봐요. 앞에 불을 꺼달라고요? 영화 봐요? 시험 끝났어요? 앞에 볼래요? 보여요? 아, 잘됐다. 맞아 할게요. 어떻게 돼 있었더라? 이 공동체를 내가 어떻게 맞췄지? 제각각. 이 도를 이렇게 맞추면 되겠죠? 오, 오, 전혀 안 맞네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대충 내용은 파악이 됐어요. 그럼 이 시는 우리가 이제 읽고 나서 좀 알 수 있는 점이 나무들이랑 사람들을 좀 이게 대비해서 대조적으로 반대되는 그런 대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뭔가 되게 숲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숲이 아닌가라는 말을 이제 두 번이나 하고 있거든요. 저게 좀 숲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소망이 엿보이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파악이 됐으니까 이제 형식적인 걸 하나씩 볼 수가 있는 거죠. 숲에 가보니까 나무들이 제가끔 서 있더군. 자, 이 숲에 갔대요. 그럼 이게 뭐예요? 화자가 여기에 가봤다는 거잖아요. 여기가 지금 제시된 공간인 거예요. 이 시에서 제시된 공간적 배경은 숲인 거예요. 제목에서도 힌트를 주기는 했죠. 숲에 가니까 나무들이 제가끔 서 있었다. 제가끔 서 있어도 나무들은 숲을 잃었다. 이 숲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해하기로 했어요? 공동체. 공동체로 이해를 하기로 했어요. 광화문 지하도를 지나서 사람들이 만나지만 숲이 아니야. 그러면은 이 숲이라는 공간이랑 광화문 지하도라는 공간이 대비가 되는 거겠죠. 서로 반대가 되는 거겠죠. 대조되는 거겠죠. 숱한 사람들이 만나는데 그 사람들이 숲이 아닌 거니까 이번에는 또 사람들이 나무랑 대비가 되는 거겠죠. 얘가 이제 나무랑 대비가 되는 겁니다. 자꾸 대비라 안 해. 대조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숲이 아닌가? 이 메마른 땅을 외롭게 지나치면서 낯선 그대랑 만날 때, 그래서 이 메마른 땅이라는 거는 어떤 공간일까요? 이를테면 광화문 지하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 메마른 땅, 이를테면 광화문 지하도처럼 숲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각박한 공간이라는 거예요. 각박한 공간. 이 메마른 땅은 우리가 숲을 이룰 수 없는 각박한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야? 현대사회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해 비판을 하는 거니까요. 낯선 그대랑 만날 때 그대랑 나는 왜 숲이 아닌가?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숲이 아닌가를 반복하고 있죠. 여러분들 시에서 뭔가가 반복이 됐잖아? 반복이 됐으면 무조건 운율 형성이랑 의미 강조예요. 이거 두 개는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거야.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뭐야? 뭘 강조했는가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 사람은 지금 숲이 아닌가를 반복했으니까 숲이 아닌 것에 대한 안타까움 혹은 숲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 이 정도를 강조한 거겠죠. 여기는 적혀 있어요. 공동체적 삶에 대한 소망을 엿볼 수 있어. 일단 의미 강조한 거 첫 번째 소망이고, 또 하나 안타까움, 이것도 강조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의문형 종결어미로 화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내면 이러는데, 의문형 종결어미라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예요. 물어보는 의문형 종결 끝 어미. 어미라는 건 뭐야? 우리 용언에서 어간 어미 나눴을 때 끝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끝에 말을 의문형을 썼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끝에 말을 의문형을 써가지고 화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내. 반복해가지고 소망을 드러내. 다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또 봐야 되는 게, 주제가 흔들리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주제를 한번 볼까요? 주제가 뭐냐면요.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는 현대인들에 대한 비판과 성찰이래요. 비판은 알겠어요. 나무는 이렇게 숲을 이루는데 사람은 숲을 이루지 못한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니까 우리 인간에 대한 비판인 거 알겠어요. 성찰은 왜 들어간 걸까요? 왜냐면 화자가 사람으로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쵸?
뭐 화자가 드러나고 있진 않거든요. 지금 화자는 드러나고 있지 않아요. 여기에 나라는 인물이 없기 때문에 화자가 드러났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결국에는 나 있네? 왜 없다 그래? 그대랑 내가 숲이 아니라는 점, 요 문장이 있기 때문에 나에 대한 성찰도 들어가는 거예요. 거짓말 하시면 안 되죠. 나가 있는데 왜 없다고 합니까? 그리고 공동체적 삶에 대한 소망 나와 있죠. 그럼 이거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거는 비판, 성찰, 소망 이렇게 세 가지예요. 그래서 성격에 비판적, 성찰적 들어가 있고 사색적이라는 거, 사색이라는 거는 생각에 잠기는 게 사색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면은 그냥 이 사람이 숲에 가가지고 나무를 보면서 뭔가 생각을 한 거야. 무슨 생각? 나무들은 숲을 이루네, 공동체를 이루네. 근데 인간들은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되게 띠띠빵빵 그런 도시에 가도 공동체를 이루지는 못하네. 되게 외롭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사색적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 시에서 성격이라는 거는 사실 갖다 붙이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더 붙일 수 있어요. 여기다가 뭐 소망적 붙여도 뭐라 할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외워야 된다거나 꽂히거나 그러지는 마세요. 그 다음에 특징 여기 있다. 자연이랑 인간을 대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하나만 더 생각해야 되는 거는 자연은 좋게 생각을 했고 인간은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왜 부정적이에요? 인간이 나쁜 거예요? 나쁜 거는 아니고요. 인간이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잖아요. 공동체를 이루지 못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이고 여기서 소외된 모습이라고 하죠. 소외가 됐다는 건 외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 때는 뭐 외롭다는 말로 바꿔서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 시에 외롭다는 말이 안 나왔으니까 뭐 헷갈린다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공동체를 이루지 못했으니까 그냥 개인이 따로따로 다니는 거니까 그거는 외로운 거예요. 소외된 거고. 반복적 표현을 통해 의미를 강조함. 반복, 아까 반복된 거 여기 체크해줬죠. 노란색으로. 의문형 종결 어미를 통해 화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낸다. 그래서 뭐 의미를 강조한다. 여기에 들어간 게 이제 소망이었죠. 여기까지만 볼게요. 그 다음에 바로 깊은 흙이라는 작품을 볼게요. 안 돼. 볼게요. 깊은 흙이라는 작품인데요. 흙길이었을 때 언덕길은 깊고 깊었다. 이래요. 포장을 하고 난 뒤 그 길에서는 기품이 사라졌다. 숲의 정령들도 사라졌다. 깊은 흙, 얄팍한 아스팔트, 짐승스런 편리, 사람다운 불편, 깊은 자연, 얕은 문명 이렇게 쉽게 나와요. 아까는 나가 있었어요. 그쵸? 시에 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의 소망이 나왔어요. 맞죠? 그대랑 나는 왜 숲이 될 수 없었나? 숲이 되지 못하나?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 시에서는 지금 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감정이 직접적으로 드러나거나 뭐 소망 같은 거를 딱 뭐 바로 찾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읽어보시면 내용 자체는 되게 쉬운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볼게요. 흙길이었을 때요. 언덕길이 깊고 깊었대요. 이 깊다는 거는 보통 이런 거를 우리가 깊다고 얘기를 하는데 언덕길이 깊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것만 봐서는 잘 모릅니다. 근데 포장을 하고 나서 그 길에서는 기품이 사라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까지 읽었을 때 우리가 그 기품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대충은 좀 알 수가 있어요. 흙길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안 건드린 거죠. 그죠? 이 흙길이라는 상태는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은 그런 상태예요. 그럼 이게 이제 멋진 말로 하면은 원시적 자연? 뭐 이런 말을 좀 쓸 수 있겠죠. 원시적 자연이었을 때는 깊었는데 포장을 하고 나서 그 깊은 게 사라졌다는 거는 뭔가 이제 사람이 자기들의 편리를 위해서 뭔가를 바꿨을 때 그 기품이라는 게 사라졌다.
안 좋아졌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흙길, 포장 뭐 이렇게 세모나게 나와 있네요. 흙길이었을 때는 좋았고 자연 가지는 깊이를 그대로 갖고 있었고 포장을 하고 나서 그 길에서는 기품이라는 게 사라졌다. 안 좋은 말이죠. 숲의 정령들도 사라졌다. 안 좋은 말을 또 하고 있네요.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게 뭐예요? 반복. 여기서도 반복을 하고 있어요. 시에서 반복한다는 거는 무조건 운율 형성이랑 의미 강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뭘 강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기품이 사라졌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뭐죠? 기품이 사라짐. 여기서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기품이 사라져? 숲의 정령들도 사라져. 사라진다는 거는 좀 되게 부정적인 단어잖아요. 있었던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쵸? 그럼 인간이 뭔가 있었다가 없어지면 좀 어떤 감정을 느껴요? 있다 없으면 좀 허전하죠? 좀 허전하죠? 그런 걸 우리가 좀 느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인공적인 문명으로 인한 변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숲의 정령이라는 말이 나와가지고 저거 한번 보면은 숲의 정령이라는 거는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아요. 뭐 요정이잖아요, 요정. 숲의 정령이라고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정령이라고 하면은 뭔가 그 공간을 좀 수호하는 뭐 마법을 쓰고 되게 생명력이 가득하고 신비롭고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쵸? 그럼 그런 느낌을 적어주세요. 신비로움, 생명, 생명력, 환상적이다. 이런 좀 생각이 들잖아요. 이걸 적어놓은 다음에 우리가 이 사라진 기품이라는 게 자연이 가지고 있는 그런 멋있는 거였잖아. 그치? 그걸 그대로 끼워 맞추면 돼. 자연의 신비로움, 자연의 생명력, 뭐 자연의 아름다움? 끼워 맞추면 돼. 여기까지 읽었다? 한번 내려가 볼게. 깊은 흙, 얄팍한 아스팔트, 짐승스런 편리, 사람다운 불편, 깊은 자연, 얕은 문명. 마지막 3년은 막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 다 이게 뭐예요? 다 이게 그냥 문장이 아니죠. 그냥 단어들이 막 열거돼 있어요. 흙, 아스팔트, 편리, 불편, 자연, 문명. 그냥 냅다 단어가 열거돼 있어서 좀 특이하네요. 그죠? 좀 특이하네요, 형식적으로. 그리고 보면은 좋은 거, 나쁜 거, 나쁜 거, 좋은 거, 좋은 거, 나쁜 거. 이런 걸 우리 뭐라 그래요? 대조적인 표현이라고 하죠. 서로 의미가 반대되잖아요.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여기서는 이제 자연을 긍정적인 걸로 보고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동그라미가 자연을 의미하는 시어, 세모가 뭐 현대 문명을 의미하는 시어가 되는데 보시면은 여기서도 이제 깊은 흙, 깊은 거는 좋은 거예요. 얄팍한 아스팔트, 얄팍한 건 나쁜 거죠. 짐승스런 편리, 편리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쵸? 편리라는 거는 좋은 거야. 긍정적인 거야. 근데 그 긍정적인 걸 어떻게 말하고 있어? 나쁘게 말하고 있어. 불편한 건 어떤 거야? 불편한 건 나쁜 거야. 근데 그 불편을 이 시에서는 사람답다. 되게 좋은 걸로 표현하고 있어요. 표현이 되게 참신하죠? 한 번 더 강조하죠. 깊은 자연, 얕은 문명. 그래서 지금 이 시에서는 뭐 반복도 좀 쓰였고요. 밑에서도 반복이 쓰였어요. 자꾸 깊다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고요. 얄팍하다, 얕다 뭐 이런 비슷한 표현도 반복되고 있고요.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인공적인 문명이 자연의 기품을 파괴한다. 그거를 없어지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주제를 한번 보실까요? 자연 본래 모습을 파괴하는 인공적인 문명에 대한 비판. 비판하는 시였네요. 주제를 보니까. 그래서 성격에 사색적, 비판적이 들어가는데 사색이라는 건 아까 생각에 잠기는 게 사색이라 그랬죠. 이 사람도 그 깊은 흙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잖아요. 흙길이었을 때는 이랬는데 포장을 하고 난 뒤에는 이렇게 됐다. 이거를 어떤 뭐 기품이 사라졌다라는 자신만의 표현을 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본 거잖아요. 그래서 사색적이 들어가는 거고요.
특징 한번 볼게요. 자연과 문명을 대비해서 인공적인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어요. 대비하고 있죠. 좋은 거랑 나쁜 거를. 대조적 의미의 시어, 그리고 식구, 본래의 자연, 인공적인 문명에 대한 화자의 인식 차이를 드러낸다. 여기서 포인트는요. 뭐 아름다운 자연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무성한 자연, 막 그런 뭐 대단한 게 아니라요. 본래의 자연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이 본래의 자연이라는 거는 원시적이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원시적이라는 거는 인간이 편리를 위해서 건드리지 않았다. 가만히 냅뒀다. 그 가만히 냅둔 본래의 자연에서 오는 기쁨, 그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연이랑 인공적인 문명, 인위적인 문명에 대해서 화자가 생각을 이제 다르게 하는 거, 뭐 어떤 다르게 하는 거, 뭐 얘는 좋고 얘는 나쁘다 이렇게 하는 거겠죠.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내용이 끝났네요, 그렇죠? 자연과 문명 대비 이렇게 정리 잘 해주고 있어요. 다 체크해 두세요. 여기 잘 해주고 있고요. 됐습니다. 자, 넘어가시면 이제 교과서 나오죠. 학교에서 여기 교과서 했어요? 수영이 했어? 응. 이거 어떻게 했어? 선생님이 답을 다 채워줬어? 똑같아? 잘 됐네. 그래서 이제 빈칸을 채우면서 이 시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래요. 1에서 4행, 숲, 광화문 지하도, 이 메마른 땅. 요거는 그냥 내용이니까 넘어가고요. 요거 체크하셔야겠죠. 시에서 숲이 의미하는 바. 서로 다른 개체. 나무들인데 이 공동체를 이룬 숲이 나무들이 그냥 서 있어가지고 숲을 이룬 건데 이게 왜 서로 다른 개체들이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서로 다른 개체들이라는 거는 거기서도 그냥 똑같은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다고 표현하지 않았죠. 시에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나무들이 제가끔 서 있었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서로 다른 곳에 그냥 막 서 있어도 그게 조화를 이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로 다른 개체들이 어우러져 뭐 조화를 이룬 공동체다 이렇게 숲을 표현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 부분 왜 그들은 숲이 아닌가? 그대 하나는 왜 숲이 아닌가? 여기서 그대 이 그대라는 거는 낯선 누군가예요. 우리가 인간들이 사람을 숱하게 만나잖아요, 그쵸? 그 숱하게 만난 누군가 그중 한 명이랑 나는 숲이 될 수가 없었다라는 건데 이제 뭐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태도는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는 현대인들에 대한 문제의식, 문제다, 안타까워하고요. 그리고 어때? 모도하고 있다 그랬어? 본인에 대한 성찰도 하고 있다. 어떻게 알 수 있어? 나. 보통 시에서요. 나의 행동을 되돌아봤으면 무조건 그거는 성찰로 봅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흙길이죠. 깊은 흙입니다. 옛날에는 흙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깊고 깊었고 숲의 정령들이 존재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사라졌죠. 이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모함과 동시에 포장함과 동시에 그렇게 언덕길이 변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정현종의 깊은 흙은 모든 것을 시멘트로 덮어버리는 인공적인 아스팔트 문명이랑 뭐 숲의 정령에 깃들어 있던 자연의 모습을 대비해서 문명의 편리를 누리기 위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대요. 나아가서 시인은 짐승스러운 편리, 사람다운 불편이라는 짤막한 대비를 통해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의 방향 이거를 제시해주고 있대요. 불편하더라도 자연 본래의 모습을 보존하면서 인간다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래요. 여러분들 이런 거 읽으셨을 때 잘 봐두셔야 돼요. 뭘 잘 봐둬야 되냐면은 좀 우리가 아까 시를 분석하면서는 뭐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뭔지 생각해야 돼 라든지
아니면은 우리는 삶을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얘기까지는 선생님이 설명을 안 했거든요. 그리고 시에 나와 있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그게 다 여기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그 분석한 그건 정현종의 깊은 흙이라는 작품을 멋진 사람이 분석한 거잖아요, 지금. 이런 거를 잘 봐둬야 되는데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뭐냐면 바로 기품이에요, 기품. 우리가 잃어버린 거는 기품이에요. 그리고 뭐? 숲의 정령. 근데 한 번 더 들어가서 그러면은 기품이랑 숲의 정령은 뭔데요? 원시적인 자연이 가지는 가치가 기품이고요. 자연의 신비나 생명력이 숲의 정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거고요. 잃어버렸으니까 이제 이걸 막 대비를 해. 이건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이건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삶,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불편해도 본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불편해도. 그게 어떤 거다? 그게 인간다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슷한 의미를 지닌 것끼리 분류를 한다면은 이제 깊음과 관련된 거.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깊고 이제 생명력이 있고 불편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여기는 이제 반대로 얕고 이제 생명력이 다소 좀 없어져 있고 편리한 게 여기 안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시어들을 이렇게 모아 보고서 요약하면은 이쪽이 본래의 자연이 되고 이쪽이 인공적인 문명이 되는 거예요. 이 시에 드러나는 화자의 문제의식. 계속해서 이 시는 문제의식을 꼬집는 그런 비판적인 시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이 비판하는 거 뭐야? 인공적인 문명 때문에 자연이 파괴되는 현실을 비판하는 거죠. 아까 전에 작품 들어가기 전에 뭐 이런 맥락 저런 맥락 이렇게 같이 봤던 거 있잖아요. 와 무섭네요. 그래서 학생들이 감상을 한 거 예시를 들어주면서 우리가 한번 그 앞에서 봤던 거를 보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재우는 뭐라 그랬냐면 얼마 전에 길을 가다가 어지러워서 주저앉은 적이 있었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가지고 막막하고 서러웠대. 숲을 읽으니까 그때 감정이 떠올랐대. 그럼 지금 얘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자기가 경험했던 거죠, 그죠? 자기가 경험했던 걸 떠올리면서 사람들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 이게 좀 이 시를 읽었을 때 숲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 이게 좀 연결이 됐겠죠. 이렇게도 읽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원희라는 여학생인데 이 사람은 숲을 읽고 우리 사회가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됐대. 현대인들은 같은 공간에만 있을 뿐 조화를 이루거나 진정한 소통을 하지는 않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런 것 같다 라고 얘가 생각을 한 거죠. 이 시를 읽고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성우라는 학생인데 깊은 흙에는 자연의 가치에 대한 시인의 생각이 들어가 있어. 시인. 깊은 흙의 시인이 누구였지? 정현종이었지. 정현종은 오랫동안 자연이랑 문명의 관계에 대해 고민하는 작품을 이미 많이 냈었대. 근데 그 내용에 이제 뭐 문명, 자연 이런 게 많았겠지. 그래서 자연 파괴가 이제 심각한 오늘날에 이러한 생태적인 사유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그럼 이 사람은 요 깊은 흙이라는 시를 읽으면서 작가의 어떤 그동안의 작품의 행보를 생각을 해본 거네. 이렇게도 분석을 해볼 수 있고. 그다음에 현지라는 학생인데 이제 현대시 가운데 인간 중심주의를 비판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지향하는 작품들을 묶어서 생태시라고 부른대. 그럼 깊은 흙도 생태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 이 사람이 이제 문학사적 경향. 그 우리가 나중에 우리 안 배운다. 우리 안 배우는데 국문과 가면은 막 그런 거 배우거든. 막 문학사라고 해서 현대문학사라는 과목이 있어. 이제 1910년대의 그 문학의 경향부터 2010년대 문학 경향까지를 배워. 이제 뭐 생태시도 있고 막 뭐라 그래? 막 사회주의 막 그런 것도 있고 막 되게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야. 그 중에 하나를 얘가 떠올려서 깊은 흙이라는 시를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본 거야.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좀 여러 가지로 해볼 수가 있다. 뭐를 분석을.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이렇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문제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분석을 한 사례를 던져주면은 우리가 이 중에서 어디에 들어가는지 머릿속에서 딱딱딱 묶을 줄 알면 돼요. 작가 맥락은 쉬워요. 그냥 작가 얘기했으면 작가 맥락인 거야. 그 다음에 이것도 쉬워요.
지그 경험 얘기했으면 독자의 맥락인 거야? 지가 뭐 옛날에 엄마랑 어쨌다, 뭐 친구들이랑 이랬었다, 뭐 지 서러웠다, 이런 얘기했으면 이거야?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 맥락은 뭐야? 작품에서 다뤘거나, 아니면 그 작품이 만들어졌거나, 아니면 그 작품이 읽혔거나, 그 시기에 뭔가 분위기를 얘기하는 거. 내가 이 깊은 흙이라는 시를 읽고서 와, 이제 좀 있으면은 우리 학원 바로 앞에 이제 커다란 산이 있는데 그 산을 깎아서 골프장을 만드는데 그게 막 생각이 났어. 그럼 우리 학원 앞에 있는 산은 기품을 잃어버렸네. 물론 학원 앞엔 산이 없습니다. 기품을 잃어버렸네. 막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게 요 맥락인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문학사적 맥락. 이거는 앞선 시대랑 동시대, 다음 시대랑 연결되는 문학사적 흐름.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 앞에서 봤던 것처럼 뭐 생태시라든지 무슨 주의라든지 이런 말이 되게 많이 들어가. 뭐 그 시기에 뭐 이런 경향이 유행을 했다. 요렇게 묶인다. 그런 말이 나와. 이렇게 4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시다 보면은 뭐 재우가 무슨 얘기 한 건지, 누가 무슨 얘기 한 건지 다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돼요. 좋아요. 여기까지 잘 봤고요. 혼자서 공부하실 때 이런 거 다 꼼꼼하게 보시면 돼요. 우리 보조 자료 한번 꺼내볼까요? 뭐지? 아, 이건가? 이거네. 자, 여러분들 이 문학과 소통 1회 있죠? 요거 한번 풀어보실게요. 문제 4개거든요? 이거 한번 풀어보실게요. 챙겼네. 아마 여러분들 되게 쉽게 풀리셨을 것 같아요. 그쵸?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서. 우리 1번부터 같이 볼 건데, 준현아 다 풀었어? 준현이가 풀어준다고 하니까 우리 한번 같이 볼게요. 자, 1번. 가와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가는 의문형 종결 어미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든 선지는 딱 두 부분, 최소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이걸로 해서 뭐 한다, 이걸로 해서 뭐 한다, 뭐 해서 뭐 한다, 뭐 해가지고 뭐야 이거는 하자 이건 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4번만 안 나뉘고요. 1번부터 볼게요. 가는 의문형 종결어미를 써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라고 하거든요. 의문형 종결어미. 준영아 이거 쓰였냐? 이게 뭐야? 의문형 종결어미가 무슨 뜻이야? 물음표? 없는데요. 답 1번인가요? 예. 예, 의문형 종결어미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물어보는 형식으로 끝내는 게 의문형 종결어미예요. 아시겠죠? 물어보는 형식으로 끝내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정서는 뭘 드러낸 거죠? 준현 씨? 네? 네, 그죠. 정서는 기분이란 뜻이에요. 네, 좋아요. 여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서 어떤 정서가 느껴지세요? 한탄. 안타깝다. 이런 정서가 느껴지죠? 그쵸? 여기가 이제 1-1입니다. 1번은 맞는 거고요. 두 번째, 가는 반복되는 표현을 통해 라고 하거든요. 반복되는 표현 뭐 얘기하는 거죠? 네. 나무들은 아, 네, 이거 반복되네요. 또요? 이것도 반복되네요. 좋아요. 또요? 아닌가. 아닌가 좋네요. 숲이 아닌가, 그쵸? 또 있나요? 네, 이런 거 있는데 반복되는 표현을 통해 가지고 화자의 소망을 강조했다라고 하는데 당신이 이야기한 것 중에서 소망을 강조한 부분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나무, 제각금, 숲이 아닌가 이 중에서 숲이 아닌가, 그쵸? 이 부분이 이제 소망을 강조한 게 되는데 어떤 소망이죠? 그쵸. 공동체를 이루고 싶다. 그 다음에 나건우 씨. 그 나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요거 말을 좀 알아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공간의 이동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공간이 다르다. 공간이 다르다. 이 공간의 이동은 시에서 누가 하는 걸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맞아요. 나가 이동을 했는지를 따져봐야 되고요. 시상을 전개한다. 시상이라는 건 뭐예요? 시상 뭔지 모르나요? 시상은요, 이렇게 이해를 하자. 시의 상황.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자. 시의 상황. 이렇게 이해를 할게요. 시상이라는 거는 이제 시의 스토리예요. 시의 내용이 시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의 내용이, 시의 스토리가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뭐 전개가 되냐, 아니면 시간의 이동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뭐 어떻게 되냐, 아니면은 화자의 뭐 시선의 이동에 따라서 진행이 되냐, 이걸 물어보는 게 이제 주거 선지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저게 맞는 말이 되려면은 나에서 화자가 공간을 이동하면서 내용이 전개가 돼야 돼요. 자, 나가 공간을 이동했나요? 안 했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공간의 이동이 없었기 때문에 답이 3번인 겁니다. 그 다음에 작품의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화자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이제 여러분들 익숙하시죠? 표면에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는 시에서 나라는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에서는 아마 나가 안 나올 거예요. 가는 있는데. 그쵸? 뭐 당연히 이제 현대문명에 대한 비판적 태도 이거는 맞고요. 가랑 나는 모두 대상을 대비하고 이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보실게요. 대상을 대비한다는 거는 서로 다른 특성이 이렇게 두드러질 수 있게끔 나눠서 얘기를 한다는 거야. 가에서는 뭐야? 숲을 이룰 줄 아는 나무랑 사람들을 아무리 만나도 숲을 이루지 못하는 인간들을 대비하고 있는 거고 밑에서는 뭐야?
건드리지 않은 원시적 자연이랑 사람의 편리를 위해서 마구마구 건드린 문명을 대비하고 있는 거야. 앞에서 말은 맞아, 그치? 이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 말이 되게 쉬운 말인데 은근히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데, 화자의 인식을 드러낸다는 건 뭐냐면은 대비해가지고 여기에 생각이 있다는 얘기야. 인식은 생각이야, 생각. 그냥 이렇게 이해해. 생각이야, 생각. 대비하고 이에 대한 인식이 있다라는 거는 이게 대비를 하고, 아, 원시적인 자연이 좋아. 아, 자연 파괴하면 안 돼. 아, 공동체 이루고 싶어. 뭔가 이게 생각이 있는 거야. 여기 안에.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문제 이게 자주 나오는 말들이니까 익숙해지자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가와 나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화자 물어보네, 화자. 일단 생각해보면은 가에서는 화자가 여기 있고요. 나에서는 화자가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여기서는 화자가 있고 여기서는 화자가 안 나와 있어요. 1번 가의 화자는 격정적인 어조로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2번 가의 화자는 현대인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있다. 나의 화자는 현대 문명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나의 화자는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청자에 대한 친근감을 표현하고 있다. 가와 나의 화자는 모두 추억을 떠올리면서 과거를 그리워하고 있다. 뭐 답이 보이긴 하는데 하나씩 볼게요. 가의 화자는 격정적인 어조로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일단 요거. 이건 뭐예요? 둘 다 맞는 말이죠. 현실을 비판하는 거. 둘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 앞에 격정적인 어조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격정적인 어조라는 거는 그 감정이 격하게 들어간 거예요. 감정이 격하게 들어간 거거든요. 감정이 격하게 들어가려면은 우리가 좀 끝한말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던지 아니면은 감정을 드러낸 말이 있는지를 보면은 되는데, 일단 가시에는 여러분들도 보이시겠지만 직접적으로 기분을 나타내는 말이 없어요. 기분을 나타내는 말이 뭐 슬프다, 그립다, 안타깝다 이런 말이잖아. 일단 그런 말은 없고요. 그리고 막 격정적으로 말을 강하게 하는 건 없어요. 대신에 뭐가 있어요? 의문형 종결 어미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격정적인 어조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현실을 비판하는 건 맞고요. 그 다음에 가의 화자는 현대인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한다 라고 했는데, 여기 또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럼 우리 한번 또 복귀해 볼 수가 있겠죠. 이 화자의 소망은 뭐예요? 공동체를 이루는 게 소망이에요. 이게 화자의 소망이야.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 현대인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간다. 이게 뭐야? 공동체랑 똑같은 말이지. 똑같은 말이라는 거 찾을 수 있지. 얘는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이게 다 맞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의 화자는 현대 문명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뭐 당연히 틀렸는데, 당연히 틀렸는데 어떻게 알 수 있어? 이거 사라졌다, 얄팍하다. 그러니까 좋은 게 사라져서 얄팍하고, 그리고 얕다, 짐승스럽다. 저 밑줄 친 거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를. 그 다음에 나의 화자는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청자에 대한 친근감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말을 건네는 방식이라는 거는 시에서 누구한테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르거나 이 개를 부르거나 아니면은 그 들을 사람이 있거나, 대답은 안 해도 되거든요. 이걸 들은 사람이 대답은 안 해도 되는데 말을 했으면은 그냥 말을 건네는 방식인 거예요. 누군가를 정해놓고 말을 했으면. 청자에 대한 친근감. 청자는 누구예요? 말을 건넨 말 건냄 당한 사람이 청자예요. 말 듣는 사람. 당연히 없었고요. 가와 나의 화자는 모두 추억을 떠올리면서 과거를 그리워하고 있다. 추억을 떠올린다? 과거를 그리워하려면 우리가 과거 관련된 시어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요. 그리워하고 있다 라는 정서도 느껴지지 않아요. 그럼 말 나온 김에 정서 한번 다시 볼까? 자, 여기서 나온 정서는 뭐야? 그들은 왜 숲이 아닌가? 아이고, 왜 숲이 아닌가? 숲이 되고 싶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정서는 뭐야? 아이고, 사라졌다. 아유, 사라졌다. 아, 안타깝다. 그리고 인생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얘는 소망, 얘는 삶의 지향을 이렇게 해라. 이걸 알려주는 시였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3번 문제인데요. 여기 보기가 있네.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 가는 제각기에 있어도 숲을 이루는 나무들과 달리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고 소외된 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소외와 고독에 대한 문제를 드러낸 작품입니다. 무슨 작품이라고? 현대인들의 소외, 현대인들의 고독. 고독이 뭐야? 외로움. 타인이랑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안타까워한다. 누가? 내가. 이런 태도에서 공동체적 삶에 대한 소망을 엿볼 수 있다 라고 확실하게 요약을 해줬어. 그치? 우리가 이제 시를 보고 분석했던 모든 내용이 여기 그냥 다 담겨 있네. 1번 나무들은 개별적이지만 공동체를 이루는 존재군. 여기서 개별적이라는 말을 보기에서 찾으면 준현아 무슨 말이야? 이 개별적이라는 말 보기에서는 무슨 말로 나와 있어? 개별적인 게? 어. 그렇지. 그 다음에 숲은 나무들이 조화로운 공동체를 이룬 공간이군 이라고 했는데 뭐 요거는 신경 쓸 게 없죠. 광화문 지하도는 현대인들이 공동체를 이루는 공간이로군. 공동체를 결국에 어떻게 됐어? 못하고라고 적혀있지. 근데 여기 이루는이라고 적혀있지. 그럼 여기가 틀렸네. 그 다음에 4번 숱한 사람들은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고 소외된 존재들이다. 여기서 뭐라고 했어? 이 현대인, 이 현대인들, 소외된 채 살아가는 현대인들. 그러니까 이 시에서는 숱한 사람들은 다 현대인이잖아. 소외된 존재들이고 낯선 그대는 정서적으로 교류가 없는 고독한 현대인. 그쵸?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화자랑 정서적으로 교류가 없는 이런 말이 이제 다른 문제에서도 몇 번 나오더라고. 정서적으로 교류가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숲을 이루거나 의미 있는 관계를 맺었거나 친하거나 그러지 않은 누군가. 그 누군가는 누구야? 고독하고 소외되어 있고 외로운 현대인이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이건 답이 뭐예요? 잘하셨어요. 이건 5번이죠. 그래서 이거를 왜 하냐면은 이 쉬운 문제를 왜 하냐면은 이렇게 선지를 하나하나 짚어주면서 보기를 같이 읽어주고 할 기회가 사실 없잖아. 내가 너네 숙제를 막 띄워놓고 풀어주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좀 4개라도 5개라도 조금씩 이거를 같이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여기서부터 한번 쭉 풀어보시는데 뭐 오지선다도 있고 OX도 있고 그런데요. 별로 없어요. 10쪽, 11쪽 빠르게 한번 체크해 볼게요.
제가 대충 다 풀어봤죠? 알겠어요. 미안해요. 일단 뭐 다 불러드릴게요. 동그라미 X 동그라미 2, 1, 4, 3. 그 다음에 동그라미 X 동그라미 3, 1, 2, 3, 4. 우리 2번 문제에서 시적 화자라는 말 나와 있는데 시적 화자라는 건 그냥 화자. 그냥 화자가 시적 화자고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은 표현상의 특징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쵸? 일단 답이 2번이었잖아요. 이게 너무 쉬워서 답은 금방 찾았는데 여기 5번 가시면은 서리적 표현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쵸? 서리적 표현. 여러분들 서리적 표현이라는 거는 일단은 의문형 어미가 쓰입니다. 일단은 의문형 종결 어미가 쓰여요. 근데 이게 서리적 표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건데 일단 의문형 종결 어미가 쓰였다는 거는 형식적으로 이 문장이 물어보는 문장이라는 거예요. 질문의 형식을 띤. 근데 만약에 이게 진짜 서리적 표현이라면은 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물어보는 거면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거죠. 그쵸? 서연아, 이따가 점심에 뭐 먹고 싶어? 떡볶이. 얘가 대답을 했잖아. 그럼 이건 내가 궁금해서 물어본 게 맞아. 근데 난 떡볶이가 먹기 싫거든? 아, 왜 서연이는 찜닭이 먹고 싶지 않은 걸까? 분명히 질문의 형식을 띠고 있긴 하지만 이게 내가 궁금한 게 아니잖아. 여기다 대고 민정이가 왜 서연이가 찜닭을 안 먹고 싶냐면요. 서연이는 원래 닭을 싫어해요. 이렇게 대답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말에는. 그죠? 그런 게 이제 서리적 표현이란 말이야. 여기에 분명히 의문형 종결어미가 있어. 여기 있잖아. 여기. 그치? 왜 숲이 아닌가? 이게 뭐야? 왜 사람들은 공동체를 이루지 않나요? 인간이란 존재는 인간관계를 맺고 공동체를 이루는 걸 꺼리는 종족인가요?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쵸? 이 질문에 담겨 있는 게 뭐라 그랬어? 안타까움이라 그랬어. 그리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이라 그랬어. 그치? 그렇다는 거는 이 아닌가라는 질문이 진짜 궁금하다의 질문이 아니라 이거를 말하기 위한 서리적인 표현인 거야. 이걸 쓴 거를 갖다가 문학에서 설의법이라고 해. 알겠죠? 이 질문은 진짜 궁금해가지고 왜 인간은 숲이 아니죠? 왜 인간은 개인주의죠? 를 물어보는 게 아니야. 독자한테. 숲이 됐으면 좋겠으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야. 의도가 있는 거지? 이 질문에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서리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5번에 4번에 동그라미 5번 보면은 서리적 표현을 통해 라는 말이 있어서 요 말은 맞아. 뒤에 말이 틀려서 틀린 거긴 해. 현재의 고난이 미래에 해소될 것을 확신한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엉뚱하기 때문에 이제 답이 되진 않았는데 서리적 표현까지는 맞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6번 문제. 6번 문제에서 이제
적절하지 않은 거. 1번부터 볼게. 나무들은 조화를 이루면서도 각자의 특성을 갖고 있다. 각자의 특성 밑줄 쳐봐. 아까 전에 무슨 말이 있었냐? 저거 개별적 그리고 제각금. 각자의 특성, 개별적, 제각금 같은 말이야. 나무들이 제각금 서 있는 거랑 개별적으로 있는 거랑 각자의 특성을 갖고 있는 거랑 똑같은 말이야. 일부러 그냥 다른 말을 쓴 것뿐이야. 그러니까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무조건 맞는 거지, 그치? 조화를 숲을 이루면서도 가끔 있잖아. 제각금 있잖아. 그 다음에 뭐 2번 당연히 맞는 말이고 3번 당연히 맞는 말이고 4번 당연히 틀린 말이고 그 다음에 5번 현대 문명의 인간관계가 삭막함을 드러내며 이거 밑줄 치고 저거 숲 X. 숲 X라는 말을 이렇게 쓴 거야. 그리고 비판 동그라미. 이 시는 비판적이라고 했어. 여기 문명이라는 단어 때문에 문명 관련된 시는 숲이 아니라 깊은 흙인데? 하고 틀렸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 다음에 7번 숲에 관한 속성. 이런 7번 문제 같은 거 풀 때 있잖아. 그냥 단순하게 속성을 물어보는 문제. 1번부터 5번까지 읽어보고 너네가 제일 적당한 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일단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이해한 숲에 대한 뜻을 확실하게 하고 들어가는 게 먼저야. 내가 알고 있는 숲이라는 거는 공동체, 조화, 화합, 유대감, 인간관계, 조별과제. 막 이런 말로써 내가 숲을 이해했다고 쳐. 내가 어떤 학생일 때. 그럼 이게 내 머리에 일단 강하게 있어야겠지. 그 다음에 1번부터를 보는 거야. 메마른 관계, 생명의 순환, 조화와 공존, 약육강식의 생태원리, 소박한 생활. 이거 중에서 가장 비슷한 말을 하는 게 답이 되는 3번 산지였던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는 1번부터 5번까지 그냥 보고 내가 판단을 하려고 하면은 실제 중간고사에서는 흔들려. 나중에 시험 끝나고 나서 시험지를 봤을 때 내가 미쳤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 그래서 항상 내가 확실하게 하고 들어가는 습관 들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깊은 흙 가볼게요. 깊은 흙. 자, 깊은 흙 가시면은 11번. 11번 가면은 1번에 점층법이라는 단어 있는데 뭐 여기 없기는 한데 점점 이제 커지는 그런 시어가 쓰이는 거야. 의도와 반대되는 표현, 대꾸적 표현, 3번에 대꾸적 표현. 이게 답이었죠? 대꾸적 표현. 이 대꾸적 표현이라는 게 뭐냐면은 반복되는 게 짝을 이루는 게 대꾸적인 표현인 거야. 반복되는 게 짝을 이루는 게 대꾸인 거야. 이 부분 있지? 이 부분. 뭐뭐한 뭐뭐, 뭐뭐한 뭐뭐, 뭐뭐한 뭐뭐, 뭐뭐한 뭐뭐, 뭐뭐한 뭐뭐, 뭐뭐한 뭐뭐. 이런 게 대꾸야. 짝을 이루는 거야. 근데 대꾸의 특징은 연달아 나와야 돼. 짝을 이뤄서 연달아 나와야 돼. 그냥 저 위에서 한번 얘기하고 나중에 한 번 더 얘기하고 이건 안 돼. 이거는 그냥 반복이야. 이건 그냥 비슷한 문장의 반복이고 짝꿍을 이뤄서 딱딱딱딱딱딱 나오는 게 대꾸야. 그래서 대꾸적 표현을 통해 대비되는 대상의 특징을 부각한다 그랬지. 너무너무 잘 되고 있지? 그래서 이게 맞는 말이었어. 그다음에 흙길 12번 흙길이랑 속성이 유사한 거 고르라고 했지? 그럼 일단 우리 뭐부터 해야 되는 거야? 이 흙에 대해서 생각을 먼저 하는 거야. 흙이라는 거는 본래, 원시, 불편, 기품 요 정도 생각을 해놓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러면은 뭐 1번이랑 2번만 답으로 걸리겠지. 다음에 14번도 마찬가지야. 숲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거를 쭉 정리한 다음에 가장
비슷한 걸 고르는 거고, 이제 너네들이 문학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나중에 막 헷갈리고 정신 나가가지고 뭐 14번 같은 거 문제에다가 2번을 고를 수도 있는데, 그런 건 뭐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2번 선지가 너무너무 이제 가시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어. 충분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그럼 이제 다 풀었죠? 우리 잠깐 여기 한번 볼게요. 이거를 한 번 더 준 이유가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설명이랑 또 다른 게 몇 개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한 번씩 보라고 올려준 건데, 흙길 아까 전에 내가 뭐라 그랬냐면은 뭐 기품이 있는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는 정리가 잘 돼서 나와 있어요. 훼손되기 전 자연의 모습 이런 식으로. 그리고 깊고 깊었다, 여기 안에서도 반복이 되는 거예요. 반복이 되면은 뭐라 그랬어? 항상 무조건 운율이랑 강조. 그럼 여기서 운율은 뭐야? 기억. 지금 같은 음운이 같은 음절이 반복됐으니까 운율이 형성되는 거고, 강조는 뭘 강조하는 거래? 친절해. 자연의 가치를 강조하는 거래. 깊은 자연의 가치를. 그래갖고 포장을 하고 난 뒤 이거는 뭐야? 훼손된 자연을 얘기하는 거고, 기품이 사라졌다는 거는 아까 이 깊다라는 게 자연의 가치였잖아. 근데 기품이 사라졌으니까 자연의 가치가 사라진 거지. 너네들이 이야기가 좋게 너무 잘 나와 있어서 많이 봐두세요. 아시겠죠? 마음에 들더라고. 다음 이제 보조교재도 됐어. 우리 잠깐 쉬고 돌아와가지고 소설 하나 나갈게요.